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을 계기로 북중 밀월 관계가 가속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셈법이 고차 방정 시처럼 복잡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 수일 내 한국 전쟁 때 실종된 미군 병사 유해 송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수빈 교수, 백이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오찬을 시진핑 주석하고 했을 수도 있다는 저희 기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방중, 2차 방중, 이번 세 번째 방중인데 정확히 43일 간격을 두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43일간의 간격은 뭐 특별히 정확히 그것을 의미를 두고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렇죠. 예.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1차 정상회담은 3월 말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2차 정상회담은 5월 초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6월 중순이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앞뒤에는 항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중대한 사태를 앞두고 이전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핵화의 일종의 전 초단계 부분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이런 결정이 나온 날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3차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후의 비핵화 프로세스, 이 이후의 북한의 체제 보장, 이 이후의 북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중 3차 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중 정상회담에도 두 정상들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또 1차, 2차, 3차. 좀 갈수록 뭘까 두 정상들의 어떤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고 할까요? 뭐 순망치 안의 관계,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원했던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두 나라 관계를?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분석하기도 힘듭니다만은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지도자답게 정말 지난 25일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을 이제 이루는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광폭 외교라고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빨리빨리 타개를 해서 정말 경제의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북중 협력이 또 절실한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참모를 시킨다든가 특사를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대한 애우랄까 그걸 하고 그 애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항상 반대국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원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더 견인하는 그래서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뭐 등거리 외교라고 할 수도 있고 시계추 외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중국은 혈맹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두 당과 나라 관계가 불패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불패성. 그러니까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 표현이다. 그런데 동맹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이 강하잖아요. 근데 북중 동맹은 한미 동맹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보통 정상회담 보면 수행단의 규모 또 면면을 보면 그 정상회담 성격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대규모로 갔어요. 보니까 중국을 최룡해 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박공주 내각 총리, 그다음에 노광철 인민무력상. 그러니까 행정 어떻게 보면 군 수반 다 갔거든요. 이렇게 평양을 비워놓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벌써 이번에 정상회담을 벌써 중국하고 2차례 했고요. 미국하고도 한 번 했고요.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도 2번 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평양을 비워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자신감,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대의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용이 이번에 중국에 갔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최용해 부위원장, 그리고 내각 총리 박봉주 총리, 그리고 군 인민무력부장 이렇게 다 갔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앞으로 북중 관계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의중이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트별로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은 예. 이전에 1차와 2차에 비교했을 때는 예. 박봉주 총리가 포함된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박봉주 총리는 북한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북한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문제거든요. 작년부터 이 경제 제재가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적용이 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는 이 노력들이 이번에 대표단의 면면에서도 드러났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최용해 이까지도 다 함께 가서 전체적인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예.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쌍중단 얘기가 중국에서 계속 원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대표적인 UFG가 일단 일치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자, 시진핑 주석이 참 잘했다. 그렇죠. 그래, 이제 경제 지원 혹은 제재 완화해 줄게. 혹은 정말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무슨 선물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둘이 정말로 진정 깊숙이 나눴을지 그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벌써 여러 보도에서 나옵니다만은 벌써 북중 간의 그 지역에서의 이 다양한 무역이 새롭게 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그동안 지난 한 6, 7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은 이른바 압록강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도만강에서 이루어지는 밀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거든요. 밀무역이요. 그렇죠. 예, 밀무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스러웠는데 공식적으로는 중국도 유엔의 제재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밤에 밀무역하는 형태를 조금 완화한다거나 단속을 또는, 완화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또는 이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관광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줌으로써 일정 정도의 예. 경제적 숨통을 약간은 트는 예. 이런 효과는 저는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조금은 그런 어떤 시도를 할 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뭐 관광 상품들이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재 이전 한참 그 심하게 했을 때하고 좀 많이 달라진 양상이거든요. 이 매스 게임도 이제 9월 달에 이게 5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 매스 게임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 많이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간의 이제 공식적인 관계는 뭐 옛날부터 공고히 됐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핵 문제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미 간의 핵 문제가 조금씩 숨통을 터짐에 따라서 중국도 좀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말씀하신 대로 국경 무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느슨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아까 대규모 방중단이 갔다고 그랬는데 역시 보면은 당 대 당, 군 대 군, 정부 대 정부 이 전면적인 이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재 국면 이전 수준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렇다 한다면은 어떻든 북한이 조금 속도 있게 비핵화 단계를 밟으면 그러니까 이제 동창리 ICBM 실험장이라든가 기타 이제 영변 핵시설 파괴라든가 그다음에 성실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단계별 동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평화협정 문제, 종전선언 문제 이런 이제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중국은 재빨리 그걸 받아가지고 제재를 좀 해제하는 식으로 가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리랑은 아닙니다만은 축전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걸 중국
사람들에게 주로 팔아가지고 예, 예. 뭐 많은 이제 외화를 획득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인 것 같고 예. 당연히 판문점이라든가 기타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또 개방함으로써 관광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1년 전과는 상존벽해의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매체가 13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전했고 북한 매체도 지금 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방중 사실을 상세히 일정까지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건 통일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여러 차례 외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른바 외유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 방문한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평양 내부 나아가서 북한 내부에 대해서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 국가로 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관광 문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서 갈마지구, 원산의 갈마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갈마지구의 이것을 내년 4월 15일까지 완공하기로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그것에 이어서 대대적으로 건설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이 삼지연,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 그 지역을 엄청난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호텔을 짓고 공항 같은 것을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경제 발전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는 관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관광을 가능케 할 정도의 일종의 제재의 완화, 그리고 그 제재의 완화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예. 비핵화 조치.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장 폐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이런 회담에서 그 다음에 단계에서의 비핵화 조치를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영변에 있는 원자 시설 이걸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폐쇄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면은 사실은 중국 나아가서는 이 미국에서도 현재와 같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지겠죠. 예. 최소한 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조만간 북미 고위급 접촉이 있을 것 같아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너무 늦지 않게 북한을 좀 방문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어떻게 볼까요? 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찾았기 때문에 지난 2차 방문 때도 조금 불편한 얘기,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대한반도 전략 중에 하나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한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익이 좋은 거고 이익이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포위 전략을 이제 미국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중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전략상 이제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이제 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딴 얘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도 비핵화는 지지를 한 거고 북미 정상회담 지지하고 비핵화를 빨리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고 또 앞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적극 지지하고 중국도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정상회담을 성실히 한 걸음씩 잘 이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략도 있을 수 있고 비밀 협약도 있을 수 있고 그 뒷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면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미국이 쟁패를 벌이는 그런 지금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양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또 국대화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작은 힘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북한이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예. 미국의 그 거대한 힘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저는 비핵화는 문제없이 간다. 예.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한미가 또 큰 결정을 했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네,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인 UFG 훈련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한국군의 단독 훈련인 태극 연습도 연기하기로 했어요. 예, 예. 이 부분도 그만큼 지금 한반도 분위기 정세를 맞춰가겠다는 어떤 우리 군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랄지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보여주기를 우리 정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언제쯤 이게 가셔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갈 걸로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실무적인 대화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폼페이오가 가서 그 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ICBM이거든요. 핵무기 자체도 물론 무서운 무기지만 그걸 운반해서 미국까지 쏜다고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CBM을 특히 어떻게 초기 단계에 그걸 폐기하든지 미국으로 내보내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북한이 그걸 호락호락 그렇게 또 들어주지는 않겠죠. 자기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충분히 받아내는 뭐 평화협정이 됐든 수교가 됐든 이제 그런 이제 줄다리기가 역시 또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도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백예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